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5편 미국의 숫자 경영, 제3화 캐딜락 부자들의 차, 5-3화 시작하겠습니다. 1920년 초반 포드사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었나? 가격이 300불대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60%. 와, 한 대 조립하는데 1시간 반 정도면 됐고요. 미국 도로의 절반 이상이 모델 T였습니다. 이렇게 모델 T가 포드사의 전략적 우위를 갖다 줬습니다. 문제는 뭐냐? 단일 차종이에요. 포드사는 20년 동안 모델 T만 만들었습니다. 연간 판매량도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언제가 정점이냐? 1925년이 정점인데 2년 후인 1927년에 200만 대에서 45만 대로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GM이 포드를 제칩니다. 21년에 GM은 포드의 상대가 안 됐죠. 포드는 60%, GM사는 15%였습니다. 그런데 27년에 가면요,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GM의 시장 점유율이 포드보다 높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포드사는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출몰을 했는가? 192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한번 조사해 볼까요? 1927년이요, 모델 T를 거만 만들기로 단종하기로 결정한 해입니다. 그리고서 모델 A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출시가 지연돼요. 결국 모델 A는 1년 후에 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18개월간 생산이 중단됩니다. 이때 GM에게 시장의 선두 자리를 내줍니다. 이제 이렇게 된 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헨리 포드의 독선입니다. 모델 T는 완성된 차다. 그리고 개량을 거부합니다. 기술 디자인 변화 저항합니다. 또한 결정은 자기가 내린 거예요. 내가 왕이다. 전문 경영인 경영조직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기 신문이 있었습니다. 디어번 뉴스라는 신문이 있었는데요. 이 신문에 유대인 음모설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적 이미지가 악화됩니다. 1919년에 외아들 에젤 포드가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물론 자기는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고요. 근데 에젤은 평생 자율적 경영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아버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에젤 포드 전략은 올바랐습니다. 포드가 수집이 취미인 에젤이 모델 T를 대체할 자동차의 도입을 주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화 다변합시다 했어요. 1928년 에젤이 주도한 모델 A가 시판돼서 판매 호조 400만 대까지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헨리 포드 회장과 에젤 사장은 엄청난 경영 철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회장은 모델 T를 중심으로 가격을 저가로 하자. 근데 에젤은 뭐예요? 고급화 다변화하자. 또 회장님은 단순 실용이 중요하다. 사장님은 뭐라 그래요? 스타일, 소비자 취향이 중요하다. 그리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도요, 회장이 완고했어요. 전기 시동기, 유압 브레이크, 새로운 기술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모델 T는 구식화가 됐습니다. 여자분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수동 시동기 있습니다. 그때 모델 T를 시동을 걸려면요, 앞에서 이 시동기를 핸드 크랭크 스타터를 돌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가 있었어요. 손목이나 골절, 팔 부상 주의, 다리는 살짝 벌리고 한 손으로만 시동을 걸 것, 체중을 누르지 말고 팔의 힘으로만 빠르게 당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면 손목 골절, 팔 부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차를 계속 고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전기 시동기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일렉트릭 스타터라는 게 나타났는데 벌써 1912년에 캐딜락에는 도입이 됐어요. 근데 포드사는요, 기본 장착은 끝까지 안 합니다. 모델 T에는. 그리고 모델 A부터 기본 장착을 합니다. 이 정도로 완고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조언을 많이 했는데도 이 아들이 평생 경영권을 잡아보질 못했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이사진 있는 앞에서 모욕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젤은 신경쇠약이 되고 49세에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때 포드의 나이는 82세였고 2년 있다가 바로 손자 헨리 포드 3세에게 회장전을 물려주고 자기는 3년 있다 죽습니다. 포드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너럴 모터즈, 여기 복수가 붙었어요. 앞에 포드 모터는 포드 모터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즈, 여러 개가 합쳤다는 뜻이에요. 최대 주주인 두퐁이요, 알프레드 슬론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발탁합니다. MIT 전기공학과 출신의 수재고요. 이 사람이 CEO로 갔다가 근 23년을 하는데 GM을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시킨, 그리고 전설적인 경영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 CEO가 됩니다. 1926년 타임지 커버에 나온 분인데요. 이게 이제 말년에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 슬론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넌 사장이다. 네가 잘해봐라. 포드를 이겨라. 어떻게? 알아서. 그 당시 GM의 상황은 어떻게 했냐? 전임 사장 두란트라는 사장이요, 정신없이 일을 벌렸어요. 쉬지 않고 망해가는 회사를 사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어놨습니다. 제 이름도 GM 모터즈로 줬죠. 30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슬론이 오자마자 딜레마에 빠졌는데 뭐냐? 외부 환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이 잘 살면서 전소득 계층이 자동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포드보다 싸야 돼요. 그리고 내부 환경은 또 어떻게 되냐? 공장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30개의 자회사에 다 수장들이 있었어요. 각 회사마다 CEO가 있었겠죠.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미국 지도에 보면요, 이렇게 플린트, 미시간에 있었어요. 여기 별이 있는 데입니다. 디트로이트, 이것도 미시간에 있죠. 데이턴, 오하이오 가운데 있습니다. 노우드, 이건 오하이오 끝에 있고요. 제인스빌, 이건 위스콘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버팔로, 뉴욕에 있어요. 이 정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에서 주 가는데 거의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갈 수가 없는 거리에요, 그 당시는. 그렇죠? 슬론의 전략이 뭐냐? 소비자는 모델 T와 검정색이 질렸다. 이건 굉장히 굿뉴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기능과 멋을 가진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포드만큼 싸고 튼튼하게, 그리고 여러 종류 만들자. 그러면서 결단을 냅니다. Divide and conquer. 분열시켜서 지배하라. 이거 원래 식민지 지배할 때, 특히 로마가 식민지 지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놓고 하면은 현지 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저항을 분산시킨다. 근데 조직론에서 어떻게 돼요? 그룹을 나눠서 경쟁이나 불신을 유도함으로써 지도자에게 유리한 지배 전략이다. Divide and conquer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냐? 고객 영역에 따라서 5개 사업부로 나눴습니다. 제일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캐딜락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유의사 변호사는 전문직을 위해서 뷰익이라는, 또 소득이 증가하면서 잘 살게 되는 계층을 위해서 올즈모빌이라는 차종을 만들었어요. 젊은 부부 퍼니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드 모델 T에 대항할 걸로 쉐브로레를 만들었어요. 즉 이렇게 비싸지겠죠. 그래서 최상위까지 올라가면 캐딜락이 있는 겁니다. 여기 캐딜락이 있고요. 여기 쉐브로레가 여기 있네. 여기서부터 쉐브로레, 포니액, 올즈모빌, 뷰익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최고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업부장한테 뭐라고 임무를 보였냐? 나가 싸워라. 나는 아무 말도 않겠다. 고객국 영역만 지키면서 마음껏 싸워라. 즉 중복되지 않은 포지션, 시장 포지션을 통해서 시장 전 계층을 커버하고요. 사업부별 책임자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어요. 쉐브로레 타다가 돈 좀 벌면 퍼니액으로 가고요. 이제 가족도 생기면 올즈모빌, 전문직은 뷰익, 마지막에 캐딜락. 즉 무슨 얘기냐? 고객이 부의해주면서 GM 차종을 변경하고 신분 상승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모델 T가 1927년도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옛날 차 같죠? 그럼 한번 캐딜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런 차입니다. 1927년 같은 해요. 캐딜락 341A 라는 차인데요. 이야, 멋있죠? 어느 차 살고 싶으세요? 돈이 있다면 캐딜락이죠. 예, 오늘 아주 간단한 얘기했습니다. 포드와 GM의 엎치락, 뒤치락. 이제 포드는 끝나가고 GM이 나타나죠. 이 당시를 강란의 20년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당시를 대변하는 게 하나 있는데 금주법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마피아 사냥꾼의 한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 카포네와 언터처블의 5-4화 기대해 주십시오.